열기를 이어서 오늘 멋진 중계 이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방송과 함께 성남FC 경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하 해설위원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성남FC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라운드 제주 원정에서 아쉽게 패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9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다 원정에서 아쉽게 패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토너먼트의 선수들이 체력을 많이 소비하면서 주중 경기 제주 원정에서는 또 아쉽게 4대3으로 경기를 내줬는데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치르고 나서는 약간의 또 휴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성남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제주 원정 이전의 2연승 모두 다 홈이었지 않습니까? 홈에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울산 경기도 잘 싸웠습니다만 이 전북 경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전북과의 경기는 광저우 원정 다녀와서 바로 붙은 경기였습니다. 홈에서 전북을 상대로 경기도 잘했고 또 내용적으로도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전북을 몰아붙였거든요. 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최근에 성남이 가장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골 결정력입니다. 역시 초반에는 골을 넣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황의조 선수가 또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요.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더해지고 있는데 외국인 선수들이 그 전환점이 된 경기가 바로 지난 10라운드 포항 원정 경기부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수들 간의 호흡도 좋아지고 기량도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 경기장을 많이 찾아주는 홈팬들의 응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남이 시민구단으로 전환이 돼서 조금씩 열기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광저우 에버그란데와의 AFC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거리 응원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성남을 응원하는 모습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이 팬들의 모습에서 마스크를 낀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기장을 들어올 때 성남 구단에서 또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준비하고 메르스의 또 이 전염 여부를 또 차단하려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아무래도 때가 때이니만큼 네. 철저한 예방만이 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겠죠. 네. 이 메르스를 이겨내는 것 또한 이 면역력이 또 있어야 되는데 축구 열심히 응원하시면서 건강하게 또 응원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북전에서 보여줬던 아주 특이한 점 중 하나는 이 성남이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친다는 건데 선수들 본인들도 의식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끈끈해졌죠. 네. 그런 것이 역시 김학범 감독 특유의 어떤 선수 장악력 그리고 지도력 이런 종합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남이 초반에 우려와는 다르게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전력이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상대하는 이 막강한 포항 스틸러스 스틸타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축구를 보여주는 포항입니다. 네, 포항이 스틸타카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번 시즌만큼은 그런 별명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가세가 되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던 포항인데 오히려 외국인 선수의 효과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었던 짧은 패스, 유기적인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힘을 많이 잃어갔어요. 네. 그래서 황선홍 감독도 지금 고민이 조금 많은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포항이 살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수들의 어떤 활약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경기만은 아니기를 성남의 홈 경기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또 힘차게 경기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의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 그리고 오늘도 검정색 유니폼 입고 나오는 우리 성남FC 선수들입니다. 네, 오늘 경기가 좀 날씨가 무덥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남 선수들이 검정색 유니폼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이 과거에도 K리그에 검정색 유니폼을 입었던 팀이 몇 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정말 덥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또 오늘 경기에 있어서 성남 선수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6월 달에는 또 홈 경기가 첫 경기이지 않겠습니까? 네. 5월 달에는 홈에서 검정색 유니폼 입고 무더위 싸우면서도 승리를 올렸던 성남인데요. 경기 시작에 앞서서 또 의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 2대2 무승부였고 지난 시즌 탄천에서의 한 번의 맞대결에서는 성남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최근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네. 포항이 성남 상대로 더 많이 이겼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날 정도로 포항이 성남을 상대로 잘했는데 네. 말씀해 주신 그 경기는 또 성남이 승리를 했거든요.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성남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홈에서 이 경기만 치르고 나면은 조금 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선수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경기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또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남FC의 선발 명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준혁 골키퍼, 박태민, 윤영선, 임채민, 곽혜성, 정선호, 김초로, 김두현, 남준재, 조르직료, 황의조, 김학봉 감독입니다. 네, 주전 선수들이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제주 원정 경기와 비교해봤을 때는 4선수 정도가 바뀌어 있는데요. 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역시 박준영 골키퍼의 선발 복귀, 그리고 임채민 선수 5번 달고 있는 중앙 수비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했던 임채민이 돌아온 성남FC. 중앙 수비가 조금 더 단단해진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포항 스틸러스의 선발 명단입니다. 골키퍼 신화용, 김광석, 박선용, 배슬기, 박선주, 손준호, 황지수, 고무열, 티아고, 김승대, 모리츠, 황선홍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포항은 주중에 전북과 상대를 했는데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네. 포항은 그 경기와 비교해봤을 때 두 선수가 바뀌어 있는데요. 박선용 선수 그리고 티아고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남FC의 포메이션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황의조 선수가 최전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2-3-1 혹은 김도현 선수가 올라가면서 황의조 선수와 더불어서 4-4-2의 유사한 이런 수비적인 포메이션도 그려지고요. 황의조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왼쪽에 남준재, 오른쪽에 조르직료, 또 황의조 이 세 명의 공격 조합을 오늘 기대해 봅니다. 조르직료의 폼도 많이 올라왔지만 최근 남준재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도현 선수도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네. 공격적으로 한번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라인업이에요. 박준혁 선수가 5경기 만에 돌아왔는데 4경기 동안에 이 골대를 잘 지켜줬었는데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박준혁 골키퍼.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 보면 전상욱 골키퍼가 많이 나왔었고요. 네. 12라운드를 제외하고는 최근 5경기 가운데 4경기를 전상욱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었죠. 그렇습니다. 자, 성남FC와 포항 스틸러스의 맞대결. 앞서서 지금까지의 순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강이라고도 할 수 있는 1위 전북이 승점 32점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위는 수원, 서울이 3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이 이번 라운드 전북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이 최근 경기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수원이 이제 1시간 있으면 6시부터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수원은 13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선두와의 간격을 좀 좁힐 수가 있고 성남 역시도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남이 18점, 포항이 지금 20점이니까 오늘 성남이 포항 상대로 홈에서 승점 석점을 가져가면 포항을 넘어서 이제 제주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원과 성남은 13경기를 치렀습니다. 6월 13일이죠. 미뤄졌던, 연기됐었던 12라운드 경기를 또 두 팀이 맞대결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원 원정 경기죠. 그렇습니다. 자, 김학봉 감독입니다. 5월에 감독 수상을 하게 된 이 성남FC의 자랑, 학범슨 김학범 감독이 되겠습니다. 네, 5월에 정말 잘했습니다. 네. 9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갔던 기간도 5월이었고요. AFC 챔피언스리그 아쉽게 광저우 에버그란데와의 원정 경기에서 패하면서 8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인상적인 조별리그 통과 그리고 토너먼트 올라가서 1차전까지도 잘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 여세를 몰아서 6월 홈에서 연승을 노리고 있는 성남FC입니다. 맞상대는 포항 스틸러스. 15라운드 성남FC와 포항 스틸러스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최전방의 황의조입니다. 네, 포항이 최근 3번의 원정 경기에서 연속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일실로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김두현이 공을 밀어줍니다. 왼쪽에 검정색 유니폼의 성남FC,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의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네, 뒤쪽에 포백 라인이 이제 주전 라인업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드필더의 김철호, 그리고 이제 정선호 선수인데 정선호 선수도 최근에 이제 활약이 좋고요. 특히 전방에 황의조 선수가 전방에서 자신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활약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네. 특히 최근에 터뜨리는 골들을 보면 뭐 흔히 이제 슈퍼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골들을 황의조 선수가 많이 터뜨립니다. 자, 최전방 황의조를 봤습니다만 연결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정선호. 자, 수비 앞에서 침착하게 왼쪽 측면을 선택했습니다. 네, 아마 조심스럽게 초반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선호가 연결을 해줍니다. 자, 황의조까지 연결됐습니다. 황의조 슛! 빗나갑니다. 황의조의 슈팅! 자, 지금도 원터치로 잡지 않고 이제 빠른 타이밍의 왼발 슈팅 좋았습니다. 네. 자, 경기 시작과 함께 보여줬던 황의조의 왼발 슈팅입니다. 네, 최근에 포항이 좀 경기 내용 자체가 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가는 부분들이 미드필더와 그리고 또 중앙 수비, 여기서 골키퍼까지 이어지는 뒤쪽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그 점을 성남 선수들이 오늘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헤딩으로 일단 끌어냈습니다. 자, 조르징뇨도 지난 10라운드 포항과의 경기에서 또 골을 터뜨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조르징뇨, 히카르도 선수가 90분 이후에 다 골을 터뜨리면서 끌려가던 경기를 극적으로 동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길게 연결됐습니다. 황의조입니다. 황의조 슛! 높았습니다. 황의조. 자, 이번에는 힘이 조금 실렸지만 그래도 역시 황의조 선수가 풀백과 중앙 수비 사이에 그 공간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네. 포항 스틸러스의 이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황의조입니다. 네. 왼쪽에서 한번, 오른쪽에서 한번 두 번의 슈팅 모두 황의조의 발끝이었습니다. 네, 포항이 오늘 뒤쪽에 배슬기 김광석 선수가 중앙 수비, 그리고 왼쪽에 박선주, 오른쪽에 박선용, 이 박선주, 박선용 형제 선수가 오늘 좌우 수비수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북전에서는 학범승 감독의 전술이 아주 빛이 났었는데 상대의 전술을 역이용하는 아주 지혜로운 전략들이 나왔었죠. 네, 그 경기는 뭐 두 골 터뜨린 게 성남으로서는 아쉬웠을 거예요. 네. 자, 포항 스틸러스 역습을 시도합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자, 모리츠와 김승대 선수가 전방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포항도 4사이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네. 자, 모리츠가 돌파하는 과정 김철호가 끝까지 막았었습니다. 언제든지 모리츠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4-3-3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김승대 선수가 최근에 포항 공격을 이끌어주고 있고요. 티아고 선수도 성남으로서는 오늘 잘 막아야 되는 선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리츠와 김승대의 호흡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승대 선수가 오히려 뒤쪽으로 많이 빠지는 스타일, 그러니까 가짜 9번에 가까운 역할을 김승대 선수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티아고 선수가 오히려 돌파를 하면서 뒷공간을 넘어 들어가거나 티아고 선수가 발이 상당히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티아고를 막아야 되는 성남의 왼쪽 수비수가 박태민 선수거든요. 그렇죠. 티아고 선수 이 브라질 출신인데 벌써 4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포항이 기대했었던 외국인 선수는 라자르 모리츠인데 그렇죠. 더 좋은 활약을 하는 것은 티아고 선수예요. 네. 이 브라질 외국인 선수들이 국내에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네. 뭐 자연스럽게 이 비율로 봤을 때는 잘하는 선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우리 성남FC의 브라질 또 삼바 트리오도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네. 초반보다는 이 세 선수의 컨디션도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네. 네, 이 브라질 선수들이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르징요 끝까지 쫓아가 봤습니다. 걷어내는 포항 스틸러스. 포항이 지난 시즌과는 다른 것은 풀백에서의 공격전 이런 것들도 뭐 지난 시즌보다는 좀 많이 내려와 있고요. 네. 자, 전방으로 길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티아고가 빨라요. 황지수가 밀어줬고요. 티아구 가서 공을 잡습니다. 코너 플레이북은 박태민이 막아섭니다. 성남 선수 티아고를 수비함에 있어서는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형태가 좋을 것 자, 같아요. 왼발 슈팅! 네. 하지만 박준혁 막습니다. 박준혁 골키퍼가 아주 침착하게 공을 잘 잡아줬습니다. 네, 지금도 티아고 선수를 향한 긴 패스가 한 번에 날아갔었는데 네. 박태민 선수보다 티아고가 늦게 뛰었는데도 더 이제 빠르게 넘어가서 공을 따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티아고 이번에 쪽으로 슈팅. 갔을 때 네. 성남의 수비진들이 지나치게 티아고 선수에게 많이 붙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뒤쪽에 있을 때는 손준호 선수도 중거리 슈팅이 능하고요. 네. 또 황지수 선수도 언제든지 이제 먼 거리에서 때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비도 대응을 해야겠죠. 자, 지금은 파울입니다. 성남FC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남준재 선수가 공을 잡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측면도 뭐 전체적으로 성남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네. 여기에 김동희 선수가 가세가 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나름대로 김학범 감독도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네. 성남FC와 포항 스틸러스 전반전 5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프리킥 기회 짧게 내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공을 내줍니다. 김두현 잡아놓고 임채민이 있기 때문에 길게 넘어가도 한번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 슛! 김두현! 자, 조금 뜨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초반에 성남 선수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확실히 홈에서는 뭐 분위기가 좋다는 걸 초반 분위기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성남FC의 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황의조와 김두현 두 선수가 모두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침착하게 몰고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슈팅이 조금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조르징요가 이번에도 헤딩으로 공을 따줬습니다. 다시 한번 성남 진영으로 박준혁 골키퍼까지 공이 흘러갑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뭐 전체적인 점유율이라든가 슈팅 네. 숫자 이런 것들은 성남이 조금 앞서갈 것 같아요. 최후방에 자리 잡고 있는 임채민, 정선호. 정선호
정찬호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후방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철호 선수가 저 공수 사이를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는 뭐 그런 역할이고요. 자, 윤영선이 침착하게 공을 가지고 왼쪽 측면으로 슬쩍 밀어줬습니다. 왼쪽 측면 속도를 붙여봅니다. 다시 한번 공격 조절합니다. 반대편 빈 공간 봤습니다. 반대편 봤습니다. 곽혜성이 갑니다. 곽혜성 가슴 받아놓고 공을 살렸습니다. 곽혜성 왼발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자, 끝까지 쫓아갑니다. 네. 하지만 포항이 먼저 공을 가져갑니다. 자, 김승현 선수도 뒷공간 침투를 잘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좀 막아줘야 되는 이제 성남 수비 집중력이 나와야 되고요. 네. 실질적으로 포항의 공격 출발은 손준호 선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손준호 선수가 팀에서는 가장 많은 이제 패스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준호 선수가 뒤쪽에서 패스 성공률이 포항 미드필더 가운데는 가장 높아요. 네. 패스 성공률도 높고 득점 능력도 있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즌 5개의 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손준호. 네, 손준호 선수가 뭐 뒤쪽에서 이제 태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패스를 손준호 선수가 지금 K리그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패스 시도를 하는 게 손준호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짧게 내줬습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슈팅 찬스 하지만 막아서는 성남FC. 다시 한번 최후방 박태민. 좁은 공간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자, 앞쪽에 포항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 나오면 네. 지금도 중앙에서 공이 끊겼습니다. 자, 저기서 돌아 나왔다면은 뭐 좌측이나 우측이나 한번 그 측면을 두드려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배슬기가 김승대를 봤었는데요. 하지만 임채민이 막아섭니다. 오늘 임채민 선수는 이 측면에서 김승대 선수를 좀 많이 막아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지원을 좀 나가줘야겠죠. 네. 김승현 선수가 중앙에 있지만 중앙에서 이제 머무르는 형태가 아니라 최근에 봤을 때는 왼쪽 측면으로 좀 많이 돌아 나가고 있거든요. 네. 오른쪽 수비수에 곽혜성 선수가 있고 곽혜성 선수 옆에 중앙 수비 역할을 하는 게 임채민이니까 곽혜성 선수가 잡아주거나 아니면 임채민 선수 역시도 김승대 선수가 돌아나가는 이런 움직임들은 항상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선영 선수 맞고 나갔습니다. 던지기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짧게 던져줍니다. 김두현 받아줍니다. 자, 수비 사이에서 끝까지 공을 지켜내는 성남FC. 자, 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포항이 공을 끊었지만 다시 한번 공을 소유하는 성남FC입니다. 네, 전환을 시킬 때는 중앙에 상대 수비수가 붙어 있다면 네. 중앙 쪽에 한번 거쳐가는 것보다는 크게 돌려주는 게 오히려 이제 패스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정천호가 중앙에서 또 왼쪽으로 짧게 밀어줬습니다. 자, 패스 포항의 수비 라인이 좀 깊은 편입니다. 네. 지금 같은 포항의 수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남FC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일단 상대 수비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밑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중앙에서 돌리는 게 여의치 않다면 어쨌거나 측면으로 돌아가서 최대한 골라인 쪽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에 크로스 시도하는 것도 괜찮고요. 과거에는 중거리 슈팅을 많이 하면 수비수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거리 슈팅에도 수비수들이 잘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성남FC가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16골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8골이 후반전 75분에서 90분 사이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에는 좀 답답한 경기를 하다가도 후반에는 확 달라지면서 골을 많이 터뜨리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골 넣은 경기들도 지난 2경기에서 성남이 5골을 넣었는데 그 5골 가운데 또 4골이 후반 득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던 경기도 지던 경기도 끝까지 지지 않는 경기로 만드는 성남FC의 축구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선취골을 빨리 만들어내는 것도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편하게 갈 수 있겠죠. 네. 자, 공을 끊어냈습니다. 측면으로 밀어줍니다. 남준재. 자, 남준재와 이 박태민 라인이 인천 시절부터 가동되던 라인이니까 네. 두 선수 간의 호흡은 팀을 바꿔왔지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후방 박선용 툭 찍어서 헤딩 연결 하지만 끊습니다. 김철호. 자, 포항도 이 풀백에서 나가는 공격 능력이 약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풀백에서 쉽게 나가질 못하면 중앙을 잠그고 있을 때 공격의 가지 숫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포항이 짧게 던지기. 자, 오른쪽 측면에 황기수가 따라갑니다. 하지만 공은 나갔습니다. 성남FC의 던지기 공격입니다.
필드에서 김두현 선수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해줄 수 있느냐가 이제부터는 중요해질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김두현 선수에 대한 이 대비 그리고 또 견제 이런 것은 포항이 중앙에서 뭐 한치도 놓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자, 경기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조르징요. 자, 공을 소유했습니다. 조르징요. 패스 연결됐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나가면 김두현이 빈 공간 잘 잘 봅니다. 나갔어요. 왼쪽 측면 연결됐습니다. 왼쪽 측면 성남FC. 중앙에는 황의조. 깔아줍니다. 황의조. 아, 네. 자, 황의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나가는 움직임보다는 접고 뒤쪽으로 이제 넣는 패스가 조금 빨랐습니다. 네. 자, 지금은 조르징요로 시작된 성남FC의 공격 오른쪽 측면에서 왼쪽까지 이동이 됐었는데 아쉽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오른쪽에서 좌측까지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네. 지금 중앙에서. 포항의 수비진들이 중앙을 탄탄하게 쌓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중앙을 보는 것보다는 측면 쪽에서 활로를 찾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떨어진 공을 소유하는 성남FC.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짧은 연결 조르징요. 자, 하지만 지금은 파울은 아닙니다. 던지기가 선언이 됐습니다. 측면에서 곽태성이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네, 자, 지금 파울입니다. 반칙이 선언됐어요. 네, 네. 파울이 선언됐군요. 박선 정정하겠습니다. 선수가 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이제 네. 한번 반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신경전을 펼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채민이 반대편 남준재를 봤습니다. 하지만 길었던 연결. 네, 이 해가 본부석 기준으로 본부석에서 이제 좌측, 그러니까 먼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방금 전처럼, 그러니까 방금 전에 대각으로 길게 때려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패스가 넘어갈 때는 잠깐 공이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자, 조르징요 짧은 연결 중앙 선택. 자, 넘어집니다. 파울입니다. 좋은 지역이에요. 자,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습니다. 네, 뭐 김두현 선수가 직접 슈팅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 만들어가는 과정도 좋았거든요. 네, 황의조 선수가 등을 잘 쥐고 있었어요. 네. 배슬기 선수가 올라와서 이제 돌아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깊게 들어가면서 반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김두현의 오른발이냐 정선호의 왼발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정선호 선수의 왼발도 최근 감각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선호 선수는 또 울산전에서의 또 골을 만들어냈던 선수죠. 네, 왼발 오른발 계속 연달아 때리다 하나 들어갔어요. 김두현이냐 정선호냐. 프리킥 김두현 오른발 막혔습니다. 이번 킥은 이제 벽을 넘기는데 실패했네요. 네. 두 선수가 사인을 주고받았습니다만 김두현의 오른발 일단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감각적인 연결을 해줬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남준재가 다시 한번 하지만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던 상황. 네, 남준세 선수의 패스 타이밍은 한 박자 정도 좀 느리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넘겨주려고 했을 때 이미 상대 수비수가 눈치를 채고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측면에서 포항이 던지기입니다. 김철호가 헤딩 끌었고요. 다시 한번 공 소유합니다. 포항 스틸러스. 자, 주력 대결인데요. 측면에서 일단 공을 소유하는 성남FC. 네. 박준혁 골키퍼까지 안전하게 보내줬습니다. 고무열이 오늘 위치상으로는 왼쪽 미드필더 역할을 겸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곽혜성 선수가 김승대 선수의 뒷공간은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될 선수는 이제 눈앞에 있는 고무열 선수를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이번 시즌 조금 주춤해서 그렇지 4시즌간 28골을 만들 만큼 고무열의 활약이 대단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고무열 선수가 본인 직접 골을 터뜨리기에는 위치 자체가 아래쪽으로 좀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포항이 4-3-3 형태를 쓰면서 고무열 선수가 왼쪽 공격수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보면은 포항이 4-4-2 같은 대형을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지금은 이 포항을 떠난 아라인으로 가 있는 이명주 선수가 또 생각이 나는데 이명주와 이 고무열의 호흡도 상당히 뛰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명주 선수에 대한 그리움은 포항이 뭐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네. 이명주 선수가 있을 때 그리고 이명주 선수가 이적하고 났을 때 그것이 뭐 전체적으로 포항의 경기력이라든가 뭐 공격력, 결과 이런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조르징요가 던지기 준비합니다. 성남FC의 던지기. 팀을 떠나간 선수를 또 생각해보면 제주전에서 윤빛가람 선수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네. 친정팀을 상대로 멀티골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윤빛가람 선수가 이번 시즌에 가장 잘한 경기가 또 그 경기였어요. 네.
프로 데뷔 첫 멀티골을 또 친정팀에게 성남FC에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 경기는 윤빛가람 선수의 마지막 위치 선정이 좋긴 했는데 네. 제주에 만들어가는 패스 플레이 이것을 성남 수비가 뭐 못한 것이 아니라 제주의 패스 플레이가 그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기존에 이 성남의 중심을 잡았던 윤영선과 임채민인데 임채민의 부재를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임채민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도 네. 성남이 이번 시즌을 봤을 때는 중앙 수비, 그러니까 임채민, 윤영선 선수가 호흡을 맞춘 경기와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라도 없을 때의 경기는 차이가 좀 크긴 합니다. 네. 자, 고무열을 봤습니다. 고무열 잡아놨고요. 하지만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래도 두 선수만으로 한 시즌을 모두 다 꾸려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백업으로 장성원 선수가 AF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였죠. 네. 이 부리람과의 원정 경기도 그렇고 이제 장성원 선수가 나온 경기들이 있는데요. 장성원 선수가 이 백업 역할을 어느 정도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지만 성남의 전체적인 이제 선수 가용의 여유도 생길 거예요. 네. 말씀을 이어가자면은 임채민이 내일 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수원전과 전남 두 경기를 뛰기가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임채민 선수에게는 뭐 아주 반가운 일인데요. 네. 성남을 생각해봤을 때는 네 조금 뭐 염려도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 성남의 축구 이번 시즌 지지 않는 축구가 가능한 것은 탄탄한 수비 그리고 또 골키퍼들의 선방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뒤에서 잘 버텨줘야지만 또 공격진들이 언제든지 골을 만들어내면서 쫓아가거나 아니면 경기를 뒤집거나 앞서가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죠. 네. 측면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지금은 코너킥보다 훨씬 더 좋은 지점이에요. 네. 김두현이 준비합니다. 성남FC의 프리킥. 자, 헤딩. 자, 네. 걷어내는 성남. 자, 포항 스틸러스. 자, 모리츠까지도 수비에 가담을 했습니다. 네. 모리츠가 뭐 장신이죠. 체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브라질 출신의 모리츠. 코너킥 기회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두현. 자, 오늘 주심인 김동진 주심이 또 선수들에게 또 위치를 조정을 해줬습니다. 자, 왼발, 자, 오른발. 최근에 보면은 성남이 셋플레이 처리할 때 네. 코너킥도 그렇고 이렇게 가까운 쪽에 어떤 프리킥도 그렇고요. 골키퍼 쪽에 바로 이제 붙여주는 이런 형태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아무래도 상황대에 따라서 그런 전략들을 사용을 할 텐데 지난 전북전에서 그렇게 바짝 붙여주면서 재미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순대 골키퍼를 상대로도 재미를 봤고 오늘 신하용 골키퍼도 그렇게 신체 조건이 큰 골키퍼는 아니에요. 연결됩니까? 자, 끊어냈습니다. 골대에 바짝 붙여줬던 그 연결의 끝부분에 항상 황의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공중볼에 좀 약하다고 판단이 되면 네. 그렇게 경합을 해주면서 성남의 장신 선수들이 가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지금도 김승대가 공을 쫓아올 때 임채민이 아주 노련하게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네, 저런 플레이들을 겸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상대 공격수가 쫓아오게 되면은 소득 없이 체력을 좀 소진하는 셈이 되니까요. 네. 자, 좁은 공간에서의 연결. 다시 한번 김두현. 노련하게 빈 공간 쪼르징여 봤습니다. 자, 측면에서 좀 공간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르징여를 막아서는 박선주. 다시 한번 임채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정선호, 다시 임채민. 자,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기보다는 포항 선수들이 미드필더도 그렇고 라인 자체를 뒤쪽으로 좀 많이 물려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지금도? 아무래도 경기가 빡빡하게 이어지고요. 네.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면은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거고. 자, 지금은 모리츠 선수의 파울이군요. 네, 모리츠가 좀 늦었어요. 네. 프로필에는 187cm로 나오는데 체격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브라질 출신인데 뭐 흔히 우리가 상상하는 브라질 선수의 특징보다는 네. 좀 유럽 선수에 가까운 스타일이에요. 네. 곽혜성의 던지기. 빈 공간 봤습니다. 네. 잘 던져줬습니다. 황의조 밀어주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빠르게 걷어내는 포항 스틸러스. 최후방 일단 침착하게 골키퍼까지 보내줍니다. 네, 어느 정도 중앙 수비수들이 김승대의 뒷공간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최후방 임채민과 윤영선이 지키고 있는 성남FC 최전방 네. 황의조입니다. 자, 모리츠 빗맞은 공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두 팀이 길게 한번 롱볼 연결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자, 탐색전이 길어요. 네. 성남이 점유율도 높고 좀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데 포항의 수비진들이 위치 선정이라든가 간격 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포항이 지금은 라인을 위쪽으로 조금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은 다소 위험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계속 밀려나다 보니까 이제 네. 주도권을 내줬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왼발로 툭 내어줬습니다. 오, 박스 안쪽입니다. 박스 안쪽 네. 위험합니다. 자, 슈팅 찬스 주면 안 됩니다. 자, 막아냈습니다. 자, 역시 라인을 올린 효과가 바로 나타나네요. 네. 포항 스틸러스가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뒷공간을 바라볼 때도 상대 진영 한 30m 지점부터 뒷공간을 보는 것과 지금처럼 김승태 선수가 경합이 가능한 지점에서 바로 뒷공간 시도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과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차이가 있습니다. 포항의 코너킥. 자, 볼이 맞고 네. 뒤쪽으로 빈 공간. 자, 빗 맞았습니다. 하지만 박스 안쪽 조르직력 공 끊습니다. 자, 역습 찬스. 역습 나갈 수 있습니다. 김두현. 네. 김두현입니다. 밀고 올라갑니다. 김두현 중앙선 넘어섰습니다. 오른쪽에 남준재. 자, 남준재가 연결됐습니까? 연결됐습니다. 남준재. 침착하게 잡아놓고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조르직력 박스 안쪽입니다. 있어요. 조르직력. 마지막에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은 역습을 나가는 상황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이 네, 조르딩요 선수가 조금 더 열심히 공격에 가담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김두현에 이어서 남준재까지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은 아주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두현 선수가 치고 들어갈 때 그러니까 좌우에 세 선수가 공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조르직료까지 가담이 됐으면 김두현 선수 포함해서 4시 공격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 분명히 이런 역습 상황에서 셋과 넷의 그 한 명의 숫자 차이는 상대 수비를 현혹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정말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네. 아쉬운 찬스를 놓친 성남FC. 연결됐습니다. 김두현. 자, 수비 등지고 돌아서는 과정에서 파울입니다. 네, 손준호 선수가 쉽게 돌아서질 못하게 했어요. 네. 손준호와 김두현의 대결도 오늘 아주 재밌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손준호 선수가 재밌는 것이 패스의 시도 숫자도 K리그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데 네. 태클 숫자도 2위예요. 아, 네. 연결됩니까? 자, 모리츠 슛! 네. 박준혁의 선방! 잘 막았어요. 박준혁이 막습니다. 네. 선방하는 박준혁. 빠르게 자. 역습 기회 이어갑니다. 성남FC. 한 번의 역습에 이제 노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포항이 초반과는 다르게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수비 라인을 위쪽으로 올렸거든요. 네. 어느 정도 공격을 해보겠다는 계산이죠. 그렇군요. 자, 지금 슈팅은 아주 날카로운데 박준혁 선수를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김승대의 뒷공간 침투가 한 번 있었고 지금 모리치도 이제 오른쪽에서 대각으로 치고 갈 수 있었던 것도 공격 숫자 라인이 지금은 전반 초반보다는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자, 모리츠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 중에 가장 위협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었을 정도로 좋은 슈팅이었는데 네. 잘 막아줬습니다. 박준혁 골키퍼입니다. 자, 신하영 골키퍼 오늘 프로통산 241경기째 경기를 뛰고 있을 만큼 상당히 많은 경기를 뛴 노장 선수입니다. 신하용 골키퍼도 K리그에 덜 알려진 우량주 골키퍼 중에 한 명이죠. 네. 네, 이 성남의 박준영 골키퍼도 마찬가지고요. 네. 신하영 골키퍼 이번 시즌도 포항의 골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는 지금 K리그 선수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활약을 하는 것은 단연 전북의 권순대 골키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주의 김준호 골키퍼도 활약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김호준이죠. 죄송합니다. 네. 김호준 골키퍼도 제주의 골키퍼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경기들이 좀 있긴 했는데 그 경기들을 제외하면은 뭐 활약이 초반에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남FC의 박준혁 골키퍼가 있습니다. 자, 양쪽 측면 선수들에게 사인을 보냈고요. 왼쪽 측면 남준재 떨어집니다. 황의조 흘러가는 공 김두현 잡아내면 돼요. 밀어줍니다. 조르직료
내주고 김기현 내줬습니다. 옆쪽으로 곽혜성, 왔습니다. 곽혜성 있습니다. 곽혜성의 크로스 오, 반대편 빈공을 크로스. 잡아놨습니다. 슈팅 찬스 슈팅 막힙니다. 네. 아, 성남 FC의 날카로운 공격. 자, 그래도 오른쪽에 잘 봤죠. 곽혜성 네. 선수가 올라갔을 때 중앙의 동료 선수들 보기에는 다 수비에 가로막혀 있었거든요. 먼 쪽을 이번에는 제대로 노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하영 골키퍼를 칭찬해야겠습니다. 네, 남준현 선수도 슈팅을 빠르게 잘 시도했는데 네. 신하영 골키퍼가 잘 막았네요. 다시 한번 김두현. 코너킥. 포항의 헤딩으로 일단 걷어냈습니다. 김두현 선수의 킥이 조금 짧습니다. 네. 의도된 것일까요? 지금은 의도했던 것보다는 계속 킥이 좀 짧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킥이 좀 짧다는 네, 말씀이죠? 궤적 자체가 좀 낮은 편인데요. 네. 프리킥 첫 번째 가까운 쪽에서 프리킥 처리했을 때도 벽을 넘기질 못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너킥 또한 2차례 정도 처리했을 때 앞쪽에서 좀 포항 수비수들에게 먼저 끊기는 모습입니다. 네. 모습이에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천 종합운동장. 자, 연결이 좀 길었습니다. 볼의 대처는 포항 수비진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다면 좀 짧게 가는 게 성공률을 높이면서 계속 상대의 수비를 괴롭힐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화면에 그라운드에 걸쳐서 보이는 관중석에는 이 관중들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늘 쪽을 바라보면 꽤 많은 이 축구 팬들이 찾아줬습니다. 네, 최근에 탄천종합운동장의 관중 숫자가 계속 증가 추세였는데 그렇죠. 오늘은 확실히 때가 때이니만큼 그런 그렇습니다.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연결됩니다. 잡아놨고요. 크로스 연결 박태민이 일단 오른발로 막아섰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이 평균치를 따지면 3,700명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시즌은 벌써 리그에서만 5,000명이 넘어서는 관중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축구팬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숫자로 따져도 역시 이제 많은 증가가 느껴지고요. 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0%가 넘는 수치잖아요. 네. 자, 왼발 연결. 오, 자, 박스 안쪽 좋은데. 일단 걷어냈습니다. 자, 잘 걷어냈어요. 황디수가 다시 한번 빈 공간 봤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측면에서 툭툭 치면서 밀고 들어갑니다. 반대편 크로스는 길었습니다. 자, 역시 크로스를 허용을 하더라도 저렇게 완만한 크로스가 넘어가게끔 하면은 성남 수비는 성공입니다. 네. 김승대가 다시 한번 뒤쪽 선택했습니다. 성남의 촘촘한 수비. 포항이 공격할 틈을 쉽게 찾지 못합니다. 네. 포항도 오늘 경기를 봐도 네. 이제 스틸타카의 모습은 포항이 뭐 스타일적으로 이제 많이 다른 방향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미드필더 거쳐서 뭐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돌리기보다는 선이 굵은 형태를 포항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것은 이번 시즌 개막전부터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두 줄 수비 4-4-2 형태를 사용하면서 두 줄 수비 대형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앞쪽에 한 번에 넘어가는 이런 전개를 포항이 이번 시즌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10경기에서 4승 5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성남FC고 포항은 3승 5무 2패인데 두 팀 모두 무승부 경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좀 그렇게 무승부 경기의 원인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두 팀은 포항 같은 경우는 결정력, 이제 성남도 네. 마찬가지였는데 네. 골이 터지는 날에는 수비가 흔들리고 수비가 잘 버티는 날에는 공격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두 마리를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역시 축구는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잘 쫓고 있는 팀이 또 전북 같은 팀들인데 성남은 전북에게 역전승의 드라마를 만들어냈고 포항은 전북과 0대0으로 비기고 이 탄천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남은 최근에 봤을 때는 무승부 숫자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죠. 최근 네. 3경기에서 무승부 없이 2승 1패 기록하고 있고요. 포항이 최근에 무승부 많습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역시 0대0 무승부도 있고 2대2 무승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비가 되는 날에는 공격이 좀 답답한 상황이고 공격이 터지는 날에는 수비가 흔들리고 뭐 이런 양상입니다. 네. 첫 번째 맞대결에서 이 히카루도 교체 카드가 적중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포항이 이 두 골 차로 잘 지키다가 무너진 데는 어떤 게 가장 클까요? 네, 한꺼번에 분위기를 내줬어요. 네. 그리고 그날만큼은 외국인 선수들이 그동안 못해줬던 힘을 그 포항 원정에서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 기세를 이어서 성남이 아주 좋은 경기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연결해줬습니다. 하지만 연결 받아주는 선수 없습니다.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중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수비 라인이 끌려가질 않고 있어요. 네.
그것은 오늘 양 팀의 수비 라인이 다 마찬가지로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측면 쪽에서 어떤 활로를 뚫고자 했을 때도 끌려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측면으로 나간 공도 중앙으로 돌아와야지만 양질의 슈팅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황의조가 중앙선 아래선까지 상당히 낮은 지점까지 내려와 줬었는데요. 남준재가 공을 잡습니다. 최전방에는 황의조, 반대편은 조르직용입니다. 중앙에는 김두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풀백이 그래도 조금씩 공격에 가담하는 쪽은 성남이고요. 네. 이 풀백이 얼마나 적절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측면이 열리고 닫히고 그 차이가 결정납니다. 곽혜성의 연결, 조르직용. 자, 하지만 마지막 마무리가 좀 아쉽습니다. 자, 히카르도 조르진요. 이 기용이 됐을 때 이 외국인 선수들이 좀 꾸준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활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적응을 해서 꾸준하게 경기에 녹아들어야지만 감독이 어느 경기든지 믿고 기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남의 외국인 선수들이 기복이 좀 심한 편이죠. 빠른 시일 안에 세 선수가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트리오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김동서 선수가 없는 상황이고 황의조가 이제는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제대로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외국인 선수가 지원이 되면 그때는 성남의 전력이 한층 더 안정 단계로 접어들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자, 중앙으로 김두현이 공을 잡습니다. 반대편 잘 봤습니다. 곽혜성 잘 잡아놨고요. 밀어줍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아쉽습니다. 황의조. 네. 지금은 앞쪽에 나가는 패스를 곽혜성 선수가 시도했는데 네. 황의조 선수는 자기 앞으로 오는 패스를 머릿속에 그렸던 것 같습니다. 2경기 연속해서 골을 넣고 있는 황의조. 계속해서 골 찬스를 만들어 가다가 결국에는 골을 넣는 선수거든요. 네, 황의조 선수가 지난 제주 원정에서도 아주 멋진 골 기록을 했고요. 그렇죠. 앞서 박찬하 해설위원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황의조 선수와 김두현 선수는 정말 성남FC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준하 선수 자책골 과정에서도 뭐 황의조 선수가 잘했죠. 그렇죠. 네, 끝까지 그렇게 쫓아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던지기 포항 스틸러스. 박선주가 짧게 던져줬습니다. 모리츠 돌파에 시도합니다.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넘어졌는데요. 하지만 주심은 관심이 없습니다.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지금은 접촉이 조금 더 강하게 일어났다면 성남 수비도 위험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짧게 던져주는 박선주. 손에 맞았다는 얘기죠. 네. 좁은 공간에서 공을 주고받았던 두 팀 선수들입니다. 손준호 중앙으로 짧게 연결. 황지수가 깔아주는 연결. 그 앞에는 곽혜성. 자, 지금은 공을 끊어내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중앙에서 중앙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를 양팀 수비수들이 똑같이 쉽게 주지 않기 위한 그 노력이 있어요. 네. 중앙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상대의 공격 침투를 막아내려는, 지금도 반칙으로 불가피하게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때로는 중원 장악을 위해서 경미한 수준에서여야겠지만 파울이 필요하군요. 네, 반칙은 어쩔 수 없죠. 네. 푹 찍어서 연결해줍니다. 모리치의 연결, 일단 헤딩 끊습니다. 돌아서면 슈팅! 하지만 박준혁 골키퍼가 지킵니다. 네, 이쪽에서 좀 평범한 슈팅이었고요. 네. 축구에서 나오는 반칙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정말 해를 가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반칙은 나와서는 안 되는 플레이면은 틀림없는데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 적절하게 자신이 수비하는 상황에서 수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파울은 필요하군요. 네, 그렇죠. 그런 파울을 해서라도 막을 수 있으면 뭐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상대 공격수를 그렇게 막아야죠. 그런 파울로도 막을 수 없는 선수들도 존재하죠. 네. 뭐 리오넬 메시 같은 선수는 반칙으로 막을 수 있으면 네. 반칙으로 막아야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 리오넬 메시 선수가 만드는 그 원더골들이 수비수들이 그냥 뭐 막기 싫어서 안 막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남FC의 축구 팬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바르셀로나가 트래블 달성을 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오늘 챔피언스리그에서 메시는 골을 넣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경기에 아주 많은 관여를 했죠. 네. 이 FC 바르셀로나의 MSG 라인처럼 이 성남 FC에도 믿을 만한 정말 확실한 공격 라인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선수들이 자리를 잡으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앞쪽에 많습니다. 네. 최근 몸놀림이 좋은 남준재. 포항 스틸러스 중앙선 넘어섭니다. 짧은 연결 만들어갔습니다. 고무열 빈 공간 봅니다. 박선주. 자, 오, 조르징요 네. 좋은 수비. 끝까지 수비에 가담하는 조르징요. 자,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또 홈팬들이 박수를 보내줍니다. 네. 역시 이런 모습들을 관중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골을 터뜨리면서 승리하는 것도 관중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가 있지만 네. 저렇게 공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또 이 더운 상황 그리고 또 이 메르스의 어떤 염려 속에서도 네. 축구 팬들이 경기장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조르징요. 김두현. 자, 흘러가는 공. 모리치가 공 잡습니다. 자, 모리치 선수 정말 체격이 좋습니다. 측면으로 짧은 연결 만들어갑니다. 어느새 성남의 수비들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빈 공간 봤고요. 고묘리 헤딩 떨어뜨려줍니다. 하지만 자, 조르징요 수비 가담 좋습니다. 이제는 포항의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축구가 땅 따먹기와 유사하거든요. 땅 그렇군요. 따먹기와 줄다리기를 좀 섞어놓은 듯한 그러한 양상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네. 측면으로 고무열 밀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 지금도 네. 기성 좋은 수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인지를 잘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고무열 선수의 특유의 패턴이 저렇게 흔들고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오른발 슈팅을 즐기는 선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대비가 박혜성 선수가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흔히들 이 김학범 감독을 연구자 또는 뭐 축구 박사라고도 하는데 선수들이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상대편 연구를 아주 열심히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을 김학범 감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황선홍 감독 역시도 이제는 황선홍 감독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K리그에서는 정말 연륜이 있는 감독이에요. 그렇죠. 슈팅! 하지만 높습니다. 지도 경력으로 따지고 봤을 때 지금 K리그를 이끄는 감독 가운데는 이 김학범, 황선홍 감독이 다 세 손가락 안에는 들죠. 최강희 그렇죠. 감독을 제외하고 네. 김학범 감독, 황선홍 감독 뭐 이렇게 세 명의 감독 정도가 연륜이 가장 많으니까 그러니까 감독 지도 경력으로 봤을 때요. 그렇습니다. 부산에서도 감독을 겪었었는데 이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에 포항에서만 벌써 97승, 리그에서만요. 97승을 올린 만큼 상당히 많은 시간 감독으로, 지도자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새내기 감독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자, 공격이랍니다. 조르징요! 잘 찼어요. 조르징요! 아쉽습니다. 성남 FC. 네, 지금은 밀어주고 조르징요 선수도 과감하게 각이 약간 좁긴 했는데 그래도 네. 과감하게 잘 때렸습니다. 지금은 황의조와 조르징요의 호흡이 아주 좋았습니다. 신하영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아쉬운 성남의 찬스. 자, 어려운 각도에서도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았던 조르징요. 네, 역시 이런 플레이 하나를 함으로써 약간 이 분위기가 상대쪽으로 넘어가 있었는데 네. 다시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정선호의 왼발이 정확하게 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본인의 의도와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약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전반전도 이제 정규 시간까지 약 5분여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0대 0으로 맞서고 있는 두 팀입니다. 결정적인 찬스, 조금 더 멋진 장면들은 이 성남FC가 많이 만들어냈는데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기록만 봤을 때는 슈팅수는 성남이 조금 더 앞설 것 같습니다. 네. 중앙에서 김두현. 자, 이 손준호 선수가 김두현에 대한 견제를 많이 하네요. 네. 황의조가 측면에서 돌파 시도합니다. 그 앞은 박선주가 막아섭니다. 황의조 코너 플레브 자, 가지고 올라갑니다. 황의조. 네. 도와줬죠. 자, 하지만 파울이 선언됐는데요. 네, 이게 돌아 나오는 것 같았는데 네. 자, 경고를 받는 황의조입니다. 황의조 선수는 이 카드 수집도 조심해야 되는
최전방 공격수인데요. 네, 여기서 마지막에 왼손을 좀 사용했다는 판정 같습니다. 네.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본인도 이제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이었죠. 네. 넘어진 박선주 선수를 또 일으켜 세웠던 황의조입니다. 임채민의 헤딩이 먼저였습니다. 자, 황의조 가슴으로 받아놨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터치. 자, 지금은 손을 썼습니다. 네. 파울이죠. 이번에는 황의조 선수가 중심을 잘 지키고 있었죠. 네. 베슬기의 파울입니다. 네, 갔어요. 황의조가 재간을 부리자, 자, 베슬기가 손을 좀 쓰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배슬기 선수가 유니폼을 좀 길게 잡아당겼어요. 네. 자, 감각적인 연결 끊겼지만 공을 소유합니다. 김철호. 김철호가 이 성남에서 원클럽맨으로 뛰는데 상당히 많은 경기를 또 소화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남 선수 가운데는 가장 많은 경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왼발. 하지만 빗나갑니다. 정선호의 왼발. 거리에 대한 부담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라기는 성남FC가 한 골을 넣고 전반전을 좀 맞춰줬으면 하는데요. 네. 김학범 감독도 아주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경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후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지난 시즌 성남FC에 와서 5승, 그리고 이번 시즌 4승, 오늘 이긴다면 또 10승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크게 한번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모리츠 선수가 일단 그라운드에 주저앉았는데요. 주심이 일단 가서 상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발이 벗겨졌어요. 네. 자, 모리츠 선수가 상당히 거세게 항의를 해봤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리킥 기회를 얻은 포항 스텔러스. 성남FC 선수들이 상당히 집중력 있게 수비를 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시점이나 이 종료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높게 떴습니다. 박스 안쪽. 모리츠 왼발. 김철호가 얻어냅니다. 전방 연결. 황지수의 헤딩. 다시 한번 공을 소유합니다. 포항 슛! 자, 하지만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네, 역시 슈팅을 중앙에서 허용하지 않고 슈팅을 시도해도 좀 옆쪽에서 각도가 비좁은 상황에서 포항이 슈팅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만큼 성남의 중앙 수비수들이 가운데를 잘 지키면서 골키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슈팅을 좀 줄여주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더위와 또 메르스의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남의 팬들이 탄천 종합운동장을 또 찾아주었습니다. 박주혁 골키퍼가 길게 연결해줍니다. 조르징요 머리 맞고 뒤쪽 흘러갔습니다. 김철호가 헤딩으로 끊어줬습니다. 포항에 던지기. 모리츠가 상당히 많이 뛰어주고 있는 포항입니다. 정선호가 끊었고요. 최전방 연결 황의조. 네. 자, 하지만 연결이 좀 길었습니다. 지금은 길게 한번 연결을 시도했던 정선호인데요. 네, 이런 패스들이 상대 수비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네. 더욱더 위협적인 패스가 되기 위해서는 뒤에서 뒤로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것보다는 대각으로 따라 들어가거나 아니면 뒷공간을 측면에서 사선으로 들어갔을 때 패스는 직선으로 오되 받는 선수의 움직임이 대각으로 잘라 들어가면 훨씬 더 이제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후반전에 또 그런 연결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남FC와 포항 스틸러스의 전반전이 0대 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전반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른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는 탄천 종합운동장입니다. 시간은 6시를 가리키고 있고요. 주심의 휘슬을 울렸습니다. 후반전 경기 시작됩니다. 모리츠의 선축으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황지수가 전방으로 길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네, 이제는 후반 싸움이 됐어요. 포항 역시도 최근에 터뜨렸던 4골 가운데 3골이 후반에 나왔습니다. 네.
좁은 공간에서 남준재가 돌파 시도. 공이 나가지 오, 않았습니까? 공이 아직- 네. 자, 이제서야 나갔습니다. 박태민의 던지기.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나갑니다. 짧게 던져줬습니다. 자, 김규현이 오른발만 써서 연결을 시도했는데 다시 한번 나갔습니다. 자, 미드필더 지역에서 김주현 선수에게 공이 갔을 때는 안정적으로 지켜주고요. 네. 동료 선수들까지 연계라든가 그러니까 앞쪽으로 나가는 전진 패스가 되지 않더라도 동료 선수들에게까지 확실하게 전달자 역할은 김주현 선수가 충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남준재 선수가 공을 잡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후반전 아직 두 팀 선수들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렇습니다. 아직은 선수 교체가 없어요. 네. 교체 카드를 어느 시점에 쓸 것인가, 또한 이 두 명장의 지략 대결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후반에 두 팀이 골이 많았다는 건 자연스럽게 교체 카드가 성공했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렇죠. 신하영 골키퍼 오른발로 길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중앙을 봤고요. 모리츠 머리 맞지 않았던 공. 조르징요 터치 조금 길었습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비가 답 조르징요. 자, 포항도 조금씩 풀백들이 전진합니다. 네. 전진을 하지 않고 풀백이 없는 상황에서 공격 풀어가는데 정말 제한적인 그 움직임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남준재 그대로 흘려줬습니다. 잘 재치 있는 흘렸어요. 연결. 네. 황의조 공 잡아놨습니다. 템포 조절. 박태민이 왼쪽 측면에 가 있습니다. 리턴 과정 연결됩니까? 박스 안쪽. 아, 자, 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시도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네. 윤영선과 임채민 최후방 지키고 있습니다. 툭 찍어서 연결. 전방에 조르징요 떨어뜨려줬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거죠. 네. 자, 마지막에 공을 소유하지 못했던 성남FC.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조르징요 빈 공간 봤습니다. 조금 길었던 연결인데요. 자, 네. 그렇죠. 자,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정선호 선수가 손을 사용한 걸 주심이 봤어요. 네. 일단은 정선호가 모리치의 돌격을 막아섰습니다. 네, 지금은 반칙, 위험 지역이 아닌 상황에서 반칙으로 미리 차단했는데요. 네. 뒤쪽에 수비수 있었고 이제 반칙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경합을 해줬다면은 공을 또 재차 뺏어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공격 기회를 상대에게 줬습니다. 네. 길게 연결. 임채민이 일단 왼발로 걷어냈고요. 헤딩 경합 박태민. 자, 포항 선수가 얼굴을 감싸고 넘어졌거든요. 티아고 선수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은 박태민 선수가 네. 중공이죠. 박태민 선수의 왼팔에 좀 맞았네요. 네. 자, 일단 티아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고요. 네, 주심이 이 상황을 확실하게 보질 못했어요. 네. 길게 연결해줬습니다. 황의조 끝까지 쫓아갑니다. 황의조. 자, 바운드가 지금은 앞쪽으로 가질 않고 제자리에서 튀어오르면서 또 황의조. 끝까지 배슬기 걷어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걷어내는 포항. 자, 남준재가 끝까지 쫓아갔거든요. 지금은 자, 손에 맞았습니다. 네. 모리치가 쫓아갑니다. 자, 사이드로 좀 빨리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는 김승대와 고무열이 있는 포항. 틈을 주지 않는 성남FC.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이번에는 박선용입니다. 리턴 받았습니다. 낮게 오는 크로스 연결. 자, 위험한 네. 상황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공이 흘러갔던 위험한 상황. 네, 가운데서 일단 크로스를 허용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포항이 전반과는 다르게 후반에 와서는 전반에 한 차례 라인 올리면서 변화를 줬고요. 이제는 풀백들을 전진시키면서 후반에 다시 한번 다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네.
임채민이 침착하게 전방으로 연결. 조르징요 보았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경기 진행됩니다. 윤영선이 지켜섭니다. 걷어내는 윤영선. 여전히 성남의 진영 쫓아가는데요. 황의조가 투지를 보여줍니다. 자, 변화를 주게 되면 두 팀 모두 다 측면 쪽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전방에는 황의조가 있는 성남FC. 남준재 공을 잘 지켰습니다. 자, 잘 밀어줬는데요. 김두현 막아서는 수비. 네, 지금 중앙에서는 워낙 저항이 황의조 가슴 빠져갖고 왔어요. 황의조입니다. 황의조 슈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 넘어왔을 때 공격수가 처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공이 왔습니다. 네. 자, 그래도 어쨌거나 황의조 선수가 밀고 들어가면서 다음 동작까지 하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넘어왔을 때 이제 바운드가 좀 불규칙성이 되면서 네. 제대로 잡아놓기는 쉽지 않았어요. 박선두 선수가 빠르게 빈 공간을 파고들었습니다. 코너킥 기회 가져갑니다. 성남FC의 코너킥. 자, 헤딩으로 일단 걷어냈습니다. 포항. 뒤쪽으로 흐르는 공 김철호가 처리합니다. 김두현이 잡아놨고요. 슬쩍 밀어줍니다. 남준재 연결은 먼쪽인데요. 자, 조금 깁니다. 길었습니다. 남준재의 연결은 길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답답한 상황에서는 역시 팽팽한 줄을 끊을 수 있는 몇 가지 방안 중에 세트플레이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네. 길게 연결해줬습니다. 공중볼을 잘 따주고 있는 모리치입니다. 자, 빠르게 공격 이어가야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윤영선이 네, 프리크한 지점이 좀 들려줍니다. 앞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김동진 주심이 조금 빠르게 처리를 하고 나서 공격수가 받을 때까지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지점 자체가 높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차기 이전에 빠르게 휘스를 불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을 끊어냈습니다. 성남FC. 측면으로의 연결 짧게. 자, 라인 바깥으로 나갔던 상황. 공격권 이어갑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조르징유 툭 찍어서 전방 연결. 김두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만 골키퍼 신하용이 잡습니다. 자, 황의조 선수 전반부터 많이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후반에 좀 일찍 부담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황의조 선수가 좀 힘이 남아있을 때 성남으로서도 경기를 해결 짓는 편이 나을 거예요. 전방으로 연결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울이죠. 네, 지금은 배슬기 선수 쪽인데요. 네. 경고를 받습니다. 배슬기. 자, 배슬기 선수가 전반부터 몇 차례 위험했습니다. 네. 황의조 선수의 유니폼을 길게 잡아당기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 그렇죠. 장면까지도 잘 넘어갔는데 이번만큼은 경고를 피할 수가 없었네요. 네. 거칠게 막아서던 배슬기가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두 팀 모두 옐로우 카드 한 장씩을 수집했습니다. 정선호가 김철호에게 흘려줬습니다. 임채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고요. 전방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조르징요가 수비를 따돌리려고 했었는데요. 끝까지 수비에 가담을 합니다. 중앙이 지금 쉽게 안 열리거든요. 네. 결국에는 성남 역시 측면에서 이제 공격의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서 계속 부딪히기에는 포항의 저지선도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측면을 열어야지만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반대편으로 끌려 나가면서 중앙에서도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두현 선수의 역할이 또 다시 한번 조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일단 잡아두고 측면을 돌리게 되면 네. 가운데 이제 잡혀 있으니까 측면 쪽에 공간이 열릴 수가 있고 거기서
터치라든가 드리블 돌파가 조금 이어지게 되면 다시 중앙에 있는 선수가 반대편으로 끌려 나가거든요. 네. 연결됐습니다. 김두현입니다. 김두현, 남준재, 박스 안쪽까지. 남준재, 수비 앞에 두고 자 연결됩니까? 황의조, 황의조 밀고 갑니다. 황의조, 수비 앞에 있고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김승대 뒤쪽으로 연결. 포항의 역습 찬스. 자, 손준호의 연결. 쪽입니다. 포항이 가지고 올라갑니다. 중앙에는 모리츠. 슈팅! 하지만 박준혁! 네, 박준혁의 선박! 역시 이번에도 중앙 수비수 더하기 박준혁 골키퍼 협업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앞쪽에서 쉽게 슈팅을 허용하지 않는 이제 각도를 줄이는 수비가 이뤄지고 그 다음에 각도를 제한적으로 좁혀주게 되면 골키퍼가 한층 더 편해지거든요. 김철호. 오른쪽 측면 짧게 연결해줬습니다. 좁은 공간. 자, 하지만 수비가 먼저 처리합니다. 포항. 자, 볼 경합 과정. 지금은 네, 지금 경고받을 것 같아요. 파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네, 지금은 바로 역습이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은 정선호 선수도 어쩔 수가 없었죠. 네. 정선호가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성남의 두 번째 옐로우 카드. 공을 끊어냈습니다만 다시 한번 패스미스. 전방으로 티아고까지 연결은 끊겼습니다. 성남 FC 공격 끊었고요. 자, 남준재 침착하게 여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네, 터치가 좀 위험적에서 길었죠? 드리블은 길었어요. 네. 자, 하지만 지금은 남준재 선수가 좀 넘어져 있고요. 그리고 반칙이 좀 선언이 됐습니다. 네, 황지수 선수의 반칙을 선언했는데 네. 황지수 선수는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죠. 네. 자, 태클이 일어났고요. 네, 지금 느린 장면 봤을 때는 손준호 선수의 태클이었고요. 네. 손준호 선수의 항의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준호 선수의 태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을 깔끔하게 걷어내고 난 다음에 쓸려 나가면서 남준호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프리킥 기회를 얻었던 성남FC. 하지만 자, 역습으로 이어지나요? 포항이 밀고 빠른 갑니다. 선수예요. 자, 포항. 압박이 돼야 됩니다. 포항이 밀고 갑니다. 빈 공간. 자, 수비 받고 굴절된 공. 네. 박준혁 골키퍼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자, 역시 한쪽이 돌파를 당했지만 결국에는 측면 쪽으로 나가는 공이 중앙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수를 성남 수비진들이 잘 잡았어요. 네. 자, 오늘 티아고 선수도 이렇다 할 활약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보이진 않아요. 네. 하지만 이 순간적인 역습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네. 자, 역시 이광혁 카드를 먼저 빼드네요. 네. 포항이 교체 카드를 먼저 사용합니다. 티아고를 불러드립니다. 네. 이 두 팀 모두 다 이 외국인 선수에 대한 고민은 김학범 감독, 황선홍 감독 다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광혁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광혁 선수는 최근에 교체로 들어갔을 때 활약이 더 좋습니다. 네. 좀 마르지 않는 포항 뉴스 샘물에 다시 등장한 공격수예요. 그렇죠. 코너킥 준비합니다. 모리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코너킥.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조르징요. 오늘 조르징요가 수비 가담을 상당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오, 이광혁 높게 뜬 공 헤딩 걷어냈습니다. 자, 공중볼이 넘어가게 되면 성남의 중앙 수비수는 경쟁력이 있어요. 네. 후반전도 이제 1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남준재 볼 경합 과정. 공을 빼앗는 포항. 모리츠가 2대1 패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방으로 연결. 오!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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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습니다. 네. 위험했습니다. 들어갑니다. 야, 고무열 선수가 김승대 선수죠. 네. 네. 자, 1대0 포항 스틸러스가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네.
잡아놓고 이제 마지막 슈팅은 고무열 선수였어요. 네, 여기서 하필이면 넘어지는 바람에 수비 상황에서 고무열 선수를 쫓아가지 못했고요. 네. 고무열 선수가 바운드 되고 마지막에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때릴 수 있는 여유까지도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골이 터진 시점에 김학봉 감독도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남준재 대신에 히카루도가 들어갔죠. 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남준재가 경기장 바깥으로, 그리고 히카루도가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실점상은 성남에게는 대단히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쫓아갔다면 다시 한번 고무열 선수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그런 수비의 대형 자체를 갖출 수가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은 움직이는 동작에서 넘어지면서 공간을 완전히 허용했습니다. 네. 자, 1대0 포항이 앞서갑니다. 자, 포항이 확실히 성남에게 강해요. 네. 성남이 이 K리그에서 상대 전적을 보면 포항에게 가장 많은 패배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맞대결 10라운드 대결에서도 2대0으로 그렇죠. 뒤지고 있다가 성남이 동점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탄천 종합운동장입니다. 자, 이제는 히카루도 선수가 들어갔으니까 히카루도가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선호가 연결해줍니다. 히카루도 수비 2명 사이에서 빠져나오진 못했습니다만 자, 던지기 없습니다. 네, 지금처럼 움직여주면서 공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네. 상대 수비를 끌고 다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리턴 받는 박태민. 왼발 연결. 자,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이광혁입니다. 자, 이광혁 빠릅니다. 이광혁. 그 앞에는 김철호. 이광혁의 슈팅. 자, 이광혁 선수가 상당히 먼 거리를 질주해서 슈팅까지 가져갔습니다. 네, 본인이 과감하게 마무리를 했죠. 네. 치고 들어가서 동료 선수를 볼 수 있는 각도가 좁다 보니까 본인이 마무리 짓는 쪽을 택했습니다. 작지만 빨랐던 이광혁의 돌파, 그리고 슈팅까지 나왔습니다. 자, 고무열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고 이광혁 선수가 왼쪽 미드필더 역할입니다. 네. 감각적인 연결을 보여줍니다. 박태민. 황의조가 측면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황의조의 연결은 수비 벽에 막혔고요. 자, 포항은 앞서고 있지만 수비 라인을 물리지 않고 전반에 조금 올려놓은 수비 라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30m 지점의 마지막 최종 수비 라인이 선을 형성하고 있고요. 네. 공 가져갑니다. 히카르도. 박태민. 박태민이 있습니다. 네. 박태민 연결해줍니다. 박스 안쪽 헤딩. 자, 떨궈준다는 것이 떨궈주는 것까지 성공했는데 네. 중앙에 동료 선수가 없었어요. 네.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공을 빼앗습니다. 조르징요 히카르도에게. 다시 성남이 분위기를 탑니다. 네. 첫 번째 맞대결에서 끌려가던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던 히카르도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조르징요와 히카르도의 호흡이 좋은데요. 좁은 공간에서 네. 돌파 끝까지 가서 정당한 태클입니다. 일단 어드밴티지가 주어질 것 같고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두 팀 모두 다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어요. 네. 윤영선, 왼쪽에는 박태민.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성남 FC입니다. 오른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임채민이 툭 찍어서 연결. 최전방 히카르도. (0대0) 의 균형이 깨진 탄천. 1대0으로 한 점 앞서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 전방으로 연결해줍니다. 황의조가 있습니다. 황의조 머리 맞고 뒤쪽으로 흘러간 공 신화영이 잡습니다. 네, 지금 패스가 좀 어려운 패스가 계속 시도됩니다. 네. 윤영선, 김철호. 오른쪽 측면을 선택했습니다. 깔아서 연결. 네. 조르징요. 빈 공간 황의조. 머리 맞고 다시 한번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다시 왔어요. 황의조. 고무열. 공을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직전 김두현이 공을 잡습니다. 자, 앞에서
선수들이 이제 조금 더 공을 받으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앙으로 정선호. 조심스럽게 패스를 하고 있는 성남FC. 자, 돌파에 들어가는 과정 김승대의 파울이죠. 그리고 교체 카드를 꺼내드는 김학범 감독입니다. 네, 미드필더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김성준 선수를 투입시키는 김학범 감독. 네, 그 미드필더에서의 공격 능력을 좀 늘리는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두현 슬쩍 오, 밀어줬습니다. 반대대요. 자, 중앙에 자리 잡고 있던 포항의 수비. 백헤딩은 뒤쪽으로 신화영 골키퍼에게. 자, 어쨌거나 성남은 지금 올려놓은 속도가 일정 수준은 유지가 돼야 돼요. 네. 교체 카드 2장을 사용한 김학범 감독. 자, 교체 카드는 과연 골로 또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공격적인 변화는 계속 김학범 감독이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휘슬이 좀 늦었어요. 그렇죠. 주심이 대기심의 사인을 보고 휘슬을 불었습니다. 측면에서 짧게 연결해줬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좁혀갑니다. 오, 박스 안쪽으로! 잘 박스 갔습니다. 안쪽으로! 잘 갔습니다. 밀고 갑니다! 자, 골킥입니다. 네, 그 마지막에 가슴 트래핑을 시도하던 그 타이밍에 네, 멀리서 봤을 때는 그 타이밍에 슈팅이 시도됐어야 될 것 같아요. 카로도. 한 번 더 치고 갔을 때는 아무래도 골라인 쪽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웃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슈팅하기에도 각도가 많이 줄어드는 위치였거든요. 네. 자, 어느새 30-30 클럽에 가입한 김두현 선수인데요. 네. 김두현 선수 어깨가 상당히 또 무겁습니다. 김두현 선수도 이제 노정반열에 올라갔으니까요. 네. 어느새 K리그에서 41골 또 31개의 도움을 만들고 있는 김두현. 공을 받습니다. 빈 공간을 아주 잘 봤습니다. 자, 전환이 잘 됐습니다. 밀어줍니다. 조르징력 빠르게 공을 잡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공을 돌립니다. 포항FC의 수비가 상당히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역습 지금 찬스. 공수유가 안 됐고요. 모리츠가 한 번에 연결. 네. 오! 골키퍼 박준혁의 위치를 봤을까요? 네, 박준호 골키퍼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고요. 네. 박준호 골키퍼가 좀 신장이 작은 편이거든요. 네. 그 점을 모리츠 선수가 한번 과감하게 노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헤딩 떨어졌습니다. 공을 소유한 히카르도. 자, 그래서 박태민 세컨볼을 가져왔어요. 등지고 황의조 내줍니다. 김두현 흘러갑니다. 정선호. 교체 툭뛴 김성준이 뒤쪽에 있고요. 히카르도 측면에서 수비 앞에 두고 반대편 봤는데요. 자, 받아주는 선수 없습니다. 자, 측면으로 갔을 때 크로스가 시도되는 타이밍이 한번 정지가 된 상황에서 넘어가는 것과 네, 계속 흐르듯이 플레이가 연결이 되면서 넘어가는 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포항의 교체 카드 이광형.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박선영 크로스 연결. 자, 일단 헤딩 거선입니다. 걷어내는 성남FC. 네, 박준영 윤영찬. 선수가 올라왔을 때 그렇게 자주 올라오는 건 아닌데요. 네, 올라왔을 때는 크로스가 연결이 되고 뭐 어떻게든 공격 상황으로 포항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코너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왼발로 연결 길게 갑니다. 자, 머리 맞고 뒤쪽으로 정선의 머리에 맞고 라인 바깥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서두를 것이 없다는 포항. 일단은 측면에서 던지기로 공격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포항 유치도 앞서가는 상황에서도 실점이 조금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비 그리고 선취골을 넣고 났을 때 경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준비는 뭐 어느 때보다도
오늘 경기 무장을 단단히 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뭐 성남 역시도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를 이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으니까요. 반대편 봤습니다. 황의조를 겨냥했고요. 황의조! 좋습니다. 네. 황의조 연결됐습니다. 히카루드의 연결. 황의조. 김두현 정면에서 슈팅! 네. 김두현의 왼발 빗나갑니다. 잡아놓고 왼발 양발 슈팅이 모두 다 능하다는 장점. 지금도 이제 김두현 선수가 이제 발 방향 어느 쪽에 걸려도 중거리 슈팅이 시도가 가능하죠. 네. 히카루도와 황의조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김두현까지 연결은 잘 됐습니다. 자,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공간을 좌우 흔들면서 지금 성남이 나름대로 찾아가고 있어요. 자, 헤딩 경합. 자, 오히려 황의조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빠지고 히카루도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준호 전방으로 연결 끊어냈습니다. 중앙선 넘어서 침착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좀 빠르게 가야 되거든요. 네. 지금도 한번 지연이 되면서 다시 포항 수비가 갖출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정선호 선수가 줬는데요. 그러니까 보이면 이제 바로바로 전방으로 나가는 게 좋고, 그리고 그걸 좀 더 이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잡고 보는 것보다 잡기 전에 받으면 좋죠. 네. 황의조 밀어줍니다. 박태민. 오른발로 바로 연결. 지금 잘 가슴 갔어요. 받아놨고 황의조 슛! 높았습니다. 네. 황의조의 슈팅. 공격수가 때릴 때 이제 바운드가 되는 공, 정점에서 내려오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게 역시 수비수들이 그걸 가만히 놔주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게 참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포항은 왼쪽에서 뭔가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슈팅이 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점에서 아직 내려오기 전인데 다가서니까 일단 때려야 되거든요. 마음이 조급했던 상황이었고요. 중앙에 정선호. 측면에 뛰어가는 박태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연결을 못 해줬고요. 자, 윤영선이 수비 사이에서 해집고 올라왔습니다. 자, 중앙 수비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제 포항이 빠르게 공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승대를 봤고요. 침착하게 잘 끊어냈습니다. 김성준. 가까이 있는 정선호를 선택했습니다. 자, 지금도 황의조를 지금 봤는데요. 앞에서 갔는데요. 네. 라인 따라 흐르던 공이 결국에는 라인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윤영선. 계속해서 뭔가 두드리고는 있는데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과는 다르게 이제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때리는 슈팅의 숫자도 후반에는 좀 적어졌어요. 네. 자, 김성준이 히카루도에게. 히카루도. 조르징요. 툭 찍어서 연결. 자, 안쪽에 황의조가 있었거든요. 측면으로 박태민. 자, 측면에서 이 1대1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2대1 상황이라든가 혹은 풀백이 올라왔을 때 왼쪽 미드필더가 좀 접근을 해서 둘이 같이 만들어가는, 혹은 한 명이 따라가면 수비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신경도 같이 써야 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공격할 때는 뭐 수적으로 좀 우세한 상황들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0대 0으로) 팽팽했던 전반전과는 다르게 한 골 앞서고 있는 포항 스틸러. 이 후반전에는 한 골 앞서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다릅니다. 네, 포항은 뭐 계속해서 수비에 대한 대처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한 골을 넣으면서부터는 뭐 체력을 아끼고 더욱더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또 성남의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네, 임채민 선수 같은데요. 그렇죠. 자, 임채민 선수가 복부 쪽인가요?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는데.
공을 받는 과정에서 여기서 떨어질 때 제대로 낙타가 안 됐네요. 네. 저도 노스톱 하면 안 된다고. 가면 빈 공간으로 쳐. 자, 일단 김동진 주심이 임채민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일어섰습니다. 큰 부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대표팀에 가서 새롭게 경쟁을 해야 되는 선수들은 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좋은 컨디션에서 아무래도 경합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6월달이 국내적으로 축구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데 여자 월드컵도 있고 A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또 친선 경기도 있고 월드컵 지역 예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미얀마의 이제 2차 예선 월드컵 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아랍에미레이트와 평가전을 치르고 나서 이제 미얀마와 경기를 하는데 미얀마와의 경기는 태국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K리그의 열기도 한 경기 한 경기 라운드를 거듭할 때마다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A매치 주간을 제외하고는 뭐 주중 주말 빡빡하게 경기가 6월에도 이어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A매치 주간에도 이제 연기된 경기들은 일부 치러지니까요. 네. 그 가운데 이제 성남의 수원 원정 경기 한 경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시즌을 전북에게 패배로 시작한 성남인데 선역전에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수원에게 3대1로 패배했었던 그 기억, 연기된 12라운드 또 6월 13일 토요일 날 어떤 경기를 펼쳐질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홈에서 똑같이 AFC 챔피언스리그를 치르고 왔는데 네. 그 중에 성남 쪽이 더 컸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전북과 싸울 때는 성남이 더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경기를 뒤집었고요. 네, 그만큼 이 성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챔피언스리그를 치르고 왔을 때의 컨디션 자체를 어떻게 맞추느냐는 네. 참 변수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성남이 계속 앞을 두들겨야 돼요. 뒤로 돌아갈 때도 전진을 위한 수태가 되면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전진을 하지 못해서 퇴보하는 것은 뭐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커져요. 네. 이 녹색 그라운드 위에 검정색 바둑알 같고 하얀색 바둑알 같은데요. 선수를 교체하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네, 수비를 강화하는 포항의 선택입니다. 네. 김준수를 투입시키고 박선주를 뺍니다. 왼쪽 풀백 박선주를 불러들였습니다. 네, 수비를 강화하는 차원이거든요. 네. 김준수가 들어가면 3백 형태로 바뀔 수도 있고요. 자, 박선우 선수가 지금까지는 왼쪽 풀백이었잖아요. 네. 지금의 역할은 일단 김준수 선수가 오른쪽에 있고요. 이광혁. 자, 이광혁 선수가 다시 오른쪽, 고무엘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자,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끊습니다. 자, 경기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어드밴티지 갈 것 같은데요. 네. 김승대의 연결. 가볍게 헤딩으로 끊었습니다. 윤영선. 오, 네, 윤영선 선수가 좀 지친 것 같아요. 네. 좁은 공간 모리치의 연결. 끝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그대로 흘려 나갔습니다. 코너 플레이 부근에서 던지기 이어가겠습니다. 박태민이 내려줬고요. 다시 한번 길게 연결. 자, 포항은 김준수가 오른쪽 수비, 그리고 박선용 선수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갔어요. 네. 오! 자, 고무현. 네. 고무현이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2대0 포항 스틸러스. 네, 고무현 선수가 중앙 수비로 완전히 뚫고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중앙의 수비에 대한 부담이 윤영선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제 징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도 임채민이 끌려 나가다가 바로 이제 공간을 허용하니까 백업이 뒤쪽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고무현 선수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한선 선수 제대로 제쳐내고, 이번 골은 첫 번째 골은 상대의 실수가 어느 정도 섞여 있었다면 이번 골은 뭐 고무현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박스 안쪽에는 우리 성남 FC 선수들이 더 많았거든요.
끝까지 쫓아가서 막을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중앙이 열리면 항상 위기가 커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 골은 뭐 성남에게는 꽤 타격이 큰 골이 됐습니다. 네. 시즌 첫 번째 맞대결처럼 두 골차로 앞서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 네. 하지만 첫 번째 맞대결의 드라마도 후반 90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봐야 됩니다. 김성준의 연결. 박태민이 슬쩍 밀어줬고요. 지금까지는 첫 번째 맞대결과는 흐름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도 2대0이 됐던 시간은 70분이었거든요. 그렇죠. 후반 25분에 이제 2대0으로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뭐 10분 정도밖에 남진 않았는데요. 뭐 그래도 뭐 성남이 아직까지 빨리 한 골을 따라간다면 충분히 경기의 결과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3분 만에도 두 골, 5분 만에도 두 골을 만들어내는 팀이 성남FC입니다. 자, 지금은 돌파가 막혔습니다. 모리치. 네. 그러니까 힘이 아직 모리치는 남아있어요. 네. 모리치가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적인 경기를 오늘 펼치고 있습니다. 측면의 김승대. 자, 빠르게 가지 않고 아마 소유를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이광혁이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아주 많이 띄워주고 있는 포항입니다. 이제부터는 포항이 이렇게 돌리면 성남 선수들이 가서 뺏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선수들의 어떤 체력 상태를 봤을 때는 이게 쉽지 않은 대형이에요. 자, 나갔다가 한번 뒤로 돌리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포항은 전진을 위한 후퇴. 네. 작전상 뒤로 한번 돌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뒤로 돌아가도 뭐 되는 점수를 지금 2대0 만들어 놨고요. 그렇죠. 그만큼 빈 공간에 또 찾아 들어가주는 선수가 있고 더 많은 연결과 더 많은 띄워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 조금은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편해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남 선수는 지금 두 번째 골 허용하고 나서는 1대0까지는 그래도 뭐 할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유지가 됐다면 2대0이 되면서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좀 바짝 이제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나오는 문제가 체력적으로 훨씬 더 큰 소모가 생깁니다. 네. 우려되는 것은 이 성남FC의 6월 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연기된 정말 경기들을 빡빡하거든요. 치러야 되고요. 네. 연기된 경기 치르고 나면 FA컵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한 대학팀 경북 영남대하고 또 FA컵 16강을 치러야 됩니다. 네, 이제 유일한 대학팀인데 하필이면 영남대예요. 영남대가 이제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잃을 것이 없는 팀과 그 경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이 대결은 뭐 FA컵이 그래서 변수가 많이 나와요. 게다가 또 성남FC는 디펜딩 챔피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광혁 내줍니다.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 자, 그리고 교체 카드를 사용하는 김학범 감독. 네, 마지막 교체 루카스죠? 조르카스죠 대신에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조르징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루카스가 경기장에 투입됩니다. 자, 헤딩 경합. 쉽사리 연결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성남FC. 네, 쉽게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패스가 가게 되면 결국에는 50대 50보다는 낮은 확률 속의 경합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밀한 연결보다는 지금 롱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의조 쪽으로 때려주는 패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포항의 수비에 변화를 주는 것이 김준수의 투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박선주 선수가 있을 때 박선영 선수가 오른쪽에 있었고 박선주가 왼쪽에 있었는데 박선영을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황의조와 붙는 쪽에는 중앙 수비 성향이 강한 김준수를 투입했어요. 네. 그러니까 황의조 쪽으로 넘어오는 공중볼 상황에서 황의조 선수가 지금 힘도 좀 떨어진 상황이니까요. 네. 체력적으로 또 뭐 신체 조건으로 대등하게 싸움을 붙여보는 거죠. 김준수의 던지기. 오, 황의조 연결을 해줬고요. 교체 투입된 루카스는 많이 뛸 수 있습니다. 높게 솟아올랐던 공, 골키퍼 박준혁이 잡습니다. 자, 롱볼을 때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아래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방으로 길게 연결해줬습니다. 롱볼에 대한 대응이 성남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 편은 아닙니다. 네. 정규 시간도 약 5분여를 남겨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2골 차가 나고 있는 성남FC와 포항 스틸러스의 두 번째 맞대결. 공격의 활로를 좀 찾아야 합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윤영선에게. 전반에 비해 많이 지친 듯한 윤영선. 박태민 돌아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황의조는 일어섭니다. 네, 황희조 선수가 다리 쪽에 경련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공격 지역에 배치된 선수 가운데는 황희조 선수가 가장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경련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최근의 경기력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김두현의 연결 헤딩! 네. 헤딩 슛이 빗나갑니다. 성남FC. 자, 돌려놓은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요. 네. 김두현의 발끝에서 시작했습니다만 마무리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일단 한 골을 성남으로서는 빨리 뽑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뽑아냈을 때는 또 2대0으로 앞서다가 포항이 2대2로 동점을 허용한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거기부터는 포항 선수들도 부담이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수비 맞고 굴절 다시 한번 높게 떴습니다. 모리치가 연결해줍니다. 박준혁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자, 길게 연결해줍니다. 지금 때려주면 네, 이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네, 이럴 때일수록 네. 골키퍼가 긴 킥을 하면은 심리적으로 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앞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저런 킥은 적중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확률이 낮은 공격보다는 오히려 뒤쪽에 좀 앞쪽에 포항의 공격수들이 다 좀 수비 뒤쪽으로 넘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부터 차근하게 빌드업을 시작해가는. 그러니까 롱볼을 때려도 골키퍼가 롱볼을 때리는 것보다는 수비 쪽에서 롱볼을 때리면 한 10m 이상의 그 거리상의 여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모리치가 아주 재간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승대가 라인을 깨고 갑니다. 자, 온사이드고요. 김승대. 다시 한번 공을 돌려봤습니다. 자, 나가지 않았다는 판정. 좁은 공간에서 연결 끊어냈습니다. 김두현 만들어가야죠. 성남FC. 자, 끊겼습니다. 네. 밀고 들어옵니다. 자, 오른발 슛. 박준혁 골키퍼. 네. 박준혁 골키퍼 잡았습니다. 자, 정선호 선수가 마지막까지 집중 있게 이제 패스를 연결해야 됩니다. 네. 지금도 김두현 선수를 보면서 한번 거쳐가는 것보다는 바로 반대편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지금도 좀 정확하지 못했던 연결 끝까지 달려가서 공을 살렸습니다만 나갔습니다. 황선홍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자, 성남 선수들이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넘어져서 일어나는 황의조를 다독여주는 김학봉 감독. 그러니까 이게 또 똑같은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네. 0대0, 1대0, 2대0 점수 차이에 따라서 선수들이 심리적에서 오는 이제 신체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1대0으로만 유지가 됐더라도 성남의 체력이 이것보다는 좀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루카스, 김준수. 두 선수 모두 교체된 선수들이고요. 박태민이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리턴 받았습니다. 오른발로 연결 떨어지는 공. 자, 잡아놓고. 네, 손을 좀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황의조 선수가 많이 지쳤습니다. 네, 지금은 안 지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공이 숨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 같죠? 네.
정규 시간이 이제 모두 흘렀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에 접어들고요.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추가 시간이 4분이면은 꽤 넉넉한 시간이에요. 네. 자, 모리치가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을 일단 끊었고요. 빨리 하게 풀어주세요, 형님. 2대0 포항 스틸러스가 두 골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네, 이 교체도 이제 마지막에 시간도 조금 이제 뭐 허비를 하고요. 네. 미드필더 지역에서 이제 체력을 보강하는 김태수 선수를 투입하는 포항이네요. 황지수를 쉬게 해주고 김태수를 투입시켰습니다. 김태수가 주장 원장을 물려받았습니다. 지난 시즌에 포항이 중원에서 좋았던 것도 김태수, 황지수의 조합이 지난 시즌까지는 가동이 잘 됐었거든요. 네. 박선영이 길게 연결을 했습니다. 받아주는 선수는 없고요. 임채민이 가서 공을 잡습니다. 추가 시간도 남은 시간은 이제 3분여입니다. 긴 연결.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성남FC의 연결. 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롱볼을 때렸을 때 그런 롱볼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공격이 또 롱볼이에요. 네. 전반전에는 페널티 에어라인 안쪽에서도 슈팅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후반전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골 차이가 많이 날수록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그만큼 오늘은 포항의 수비력을 칭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포항도 성남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AFC 챔피언스리가 끝났지만 그래도 체력에 대한 부담이 포항보다는 성남 쪽에 조금 더 있었다는 것. 네. 포항이 참 성남 상대로는 잘하네요. 네. 김승대. 박스 안쪽 김승대. 오! 박준영 박준영. 선수가 네, 잘 막았어요. 네. 추가 실점의 위기였습니다. 사실 포항이나 성남이나 이 K리그 전통의 강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K리그 우승을 5번이나 했던 포항, 그리고 성남은 7번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포항 선수들이 힘이 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리치. 자, 박준혁 골키퍼 끝까지 쫓아가서 일단 공을 살렸습니다. 추가 시간도 이제 1분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히카르도 연결. 루카스. 자, 오늘 그래도 이제 김두현.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인데 자, 황의조 쪽입니다. 잡아놨습니다. 황의조. 아, 네. 잡아놓고 이제 돌리기에는 네, 힘이 이제 거의 소진이에요. 포항의 수비도 아주 빠르게 샌드위치 마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힘이 남아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제 몸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포항의 FA컵 상대는 전북이죠.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팀이 자주 만나요. 네. 자, 이제 시간도 거의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심이 손을 들었고요. 피스를 봅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2대0. 포항 스틸러스가 2골 차로 성남FC를 이겼습니다. 네, 성남이 홈에서 오늘 아쉽게 2대0으로 패했습니다. 네. 경기 하기 전까지는 홈에서 또 연승으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오늘은 결국에는 제주도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피로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묻어나면서 선취골을 후반에 일찍 내준 것이 결국 All Day Sport. Sport TV News.